2023년 11월 20일 오후 10시 2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희입니다. 네, 시장이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좀 새로운 이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일단 뭐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좀 볼만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장 선물은 좀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쏘쏘다 약간 느낌이었고 일단 아시아 니케이가 33,800을 돌파했죠. 그래서 33년 만에 최고치다. 미국 물가 둔화 플러스 장기 금리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걸로 보여진다. 이제 엔화가 좀 많이 떨어져서 좀 그랬는데 다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홍보도 많이 좀 해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감사드려요. 조금만 더 해주시면 진짜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2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일단 이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주는 이스페타, 한미, 마이크로 컨텍솔, STI, 하나 마이크론, TFIS 등, 뭐 등등 더 많아요.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이야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엔비디아하고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는 애들도 있죠. 지금 이스페타시스라든지.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0일 오전에 좀 발표가 되는데 제가 이제 반도체들을 왜 언급을 하냐면 엔비디아는 반도체하고 무조건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일 오전에 좀 발표가 될 예정이고, 엔비디아 주가 플러스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기대감들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중요한 거는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불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두 번째,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에코아이, 동인기현, 얘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딱 그냥 기업 이름만 봐도, 약간 좀 친환경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 관련주로 보면 될 거고, 동인기현, 아웃도어 ODM, OEM, 의류 쪽으로 좀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신규주 설명은 좀 크게 뭐 없을 것 같긴 해서 뭐 보시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맞는 테마에 좀 건드리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좀 가끔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 챗 GPT의 아버지 샘 울트만이 MS로 간다. 이게 지금 이제 시간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게끔 했던 기사인데, 관련주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브리지텍, 핸디소프트, 비트나인, 농진, 이노뎁 정도로 볼 수가 있겠거든요. 시간에서 현재 되게 강세 중이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샘 올트먼 전 오픈AI 최고 경영자가 오픈AI 이제 주주사의 마이크로소프트와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샘 올트만과 그렉 브로먼이 동료들과 함께 합류해서 새로운 고급 AI 연구팀을 이끌게 됐다. 이어 그들의 성공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 신속히 움직이겠다. 샘 올트먼을 따라가겠다는 그러니까 샘 올트먼을 따라서 MS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개발자들도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자, 이게 이제 기사의 내용들을 조금 가지고 온 내용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샘 올트먼 약간 약간 좀 황금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찌됐든 오픈 AI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어요. 왜 이 사람을 내쳐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안 그래도 지금 되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데리고 왔다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아무튼 이제 현재 주목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일단 관련주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삼천당제약 아일리아 본계약 690억에서 280억 원. 15개국에서 5개국으로 변경됐다. 관련주 삼천당제약. 본계약에서 금액이 좀 하락한 부분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애초에 690억 원에서 280억 원이면 꽤 많이 변경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이게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고 하길래 조금 왜지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처음 계약을 할 때 좀 부풀려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계약을 이제 공시를 낼 때 아마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5개국에서 이제 5개국으로 이제 변경이 됐다는 부분들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단계적 계약이기 때문에 저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개국이 바뀌었잖아요. 15개국에서 5개국으로 바뀐 거는.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약간 양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첫 계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게 보고 있는데 약간 좀 찝찝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현재 시간의 상이고 주가가 여러 번 이제 공시를 미룸으로써 이제 하락을 많이 했죠, 주가는. 그래서 그 갭을 좀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뭔가 좀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애매한 느낌이다. 자, 다섯 번째 연속적인 한동훈의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DTNCR로 핑거 노을 극동 태평양 첼시스 오파슨의 부방. 뭐 이거는 원래 관련주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정책 관련주들이 나왔는데 마약 전자발찌 일자리 전세 사기 저출산 요 정도로 좀 나눠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나눠본 테마긴 한데 마약 인벤티지랩 레지노믹스 경보 전자발찌 엔텔스 일자리 오픈럴 원티드랩 윌비스 전세 사기 리파인 저출산 제로투 세븐 꿈비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동훈 테마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안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좀 좋을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한미약품이 신성장동력 비만이 명확항암 표적항암 중심의 R&D 한미약품 한미는 명확항암 표적항암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고 팀제를 개편했다. 불투명한 역할을 부여했던 부서들을 이제 나눴다. 이 얘긴데 뉴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좀 그저 그렇거든요. 좀 주가가. 그래서 좀 애매하다. 어찌됐든 뭐 주가 스타트 시작을 좀 알리려면 좀 보여줘야 되는데 좀 뭐 흐름이 뭐 그렇지 썩 뭐 엄청나게 막 폭발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기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준석의 한동훈 당의 개혁적 메시지 보태주면 동지될 수도 지금 새롭게 창당을 하겠다고 밝혔었던 이준석의 이제 전 국민의힘 대표였죠. 그래서 20일 내년 총선 출마설이 불거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개혁적 방향으로 메시지를 보태준다면은 동지가 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만난 하태경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장관의 행보가 정치권에 있어 새로운 움직임을 불러온다면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조금 더 밀어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글쎄요. 뭐 정치적인 테마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과 독일 디지털 헬스 분야 기술 협력 22일 날 좀 있거든요. 그 일정이긴 한데 정부 일정이라서 뭐 딱히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일단 요거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일단 요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JL, 루니, 뷰너, 딥노이드, 셀바, 셀스케어. 그 다음에 9번째, LG 삼형제 동시 흑자 전환사 역사. 지금 이제 전장 관련해서 뉴스가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 현우산업, 대성파인텍 및 자동차 전장 관련주들. 이게 조금 중요한 뉴스로 볼 수 있는 게 LG 계열사들의 미래 먹거리인 전장 사업에서 연말까지 합산 수주가 130조가 넘어설 것이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성장세에 입어서 3사 전장 사업이 새 역사를 쓸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겠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애플 의존도를 벗어나서 전장 부품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LG전자가 전장 사업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부품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중요한 뉴스다. 이게 당장의 막 자극적인 기사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조금 스타트를 알릴 수 있는 기사라는 느낌이 좀 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LG 계열사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까지도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장 관련은 주가가 많이, 그러니까 오히려 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꽤 많이 피해를 본 테마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마지막 서울시 서울 퀀텀 플랫폼 공동 개최. 이제 20일 양자사실 표준화 기구 출범의 재료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주 엑스게이트, 우리로, 코이버, 정부 일정도 있고 퀀텀 플랫폼 공동 개최를 하죠. 키스트랑. 그래서 양자기술 전문가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양자 관련 주제에 대한 내용을 토론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재료성들의 느낌이긴 한데 일단 한번 양자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